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오나래입니다.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약간 걱정이 돼요.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항분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분포, 그러니까 확률 변수 단원에 들어와서 너무 많은 개념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배우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산, 딱딱 떨어지는 거죠. 자연수, 정수 같은 느낌의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고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어 자체는 연속이 더 익숙하지만 이산의 개념이 다루기가 더 쉽고 문제풀이가 쉽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다 배우면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대략적으로 평균 분산 구하는 방법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이산 확률 변수가 우리 대학 가서 수학이나 통계학 같은 거 전공하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 중에서 대표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것 이항 분포를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게 돼요. 이산 확률 변수의 유형 중에 하나다. 학생들이 접근하기 비교적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배우게 된다. 그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를 이제 배우시고 나면요. 그러면 또 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를 또 배우게 돼요. 뭐냐면 정규 분포. 이렇게 배우시게 돼. 이항 분포 영어로 하면은 바이노미얼인가 뭐 뒤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렇게 써드릴게요. 디스트리뷰션. 영어 단어가 이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 뜻은 이래요. 정규 분포 이건 정확합니다. normal distribution. 이 노멀은 우리가 많이 접해봤어요. 좀 정상적인 수학자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것 같은 분포다 해가지고 이 이름을 정규분포라고 이름 지었고요. 이항 분포는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항 무슨 뜻인지 이항 바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항 정리할 때 배웠던 이제 내용이에요. 그 이항 정리 진도 나갈 때 선생님이 이항이 뭐냐면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뭐냐면 항이 두 개란 뜻이거든. 보통 그렇죠. 그래서 바이노미얼 A 바이도 바이얼 랭귀지 할 때 그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 국어 동시에만 되게 잘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은 항이 두 개인 이항 정리 공부하던 것과 약간 비슷해요. 뭐냐면 항이 두 개, 지금 항이 두 개라는 거 성공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로서 얘가 이제 어디까지 개념이 들어가냐면 독립시행까지. 이게 이항 정리 자체는 아니지만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지고 이제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항 정리와 비슷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확률 단원에서는 그런 걸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실런지 이 뭐죠? 승부차기 성공률이 예를 들어 0.8인 선수가 10번 차가지고 뭐 8번 성공할 확률 이런 거 이제 보신 적 있잖아요.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 거로 이제 확률을 구해요. 그게 바로 이항분포의 이제 전반적인 얘기가 된다. 그래서 얘는요, 지금 제가 이제 두 개의 챕터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이항분포 자체가 뭔지를 좀 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확률 구하는 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새로 배우는 내용은 두 번째 챕터에 이제 나오게 돼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그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탐구학습 안에 이항분포란 무엇인가 해가지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잠시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다. 주사위 3번 던진다고 3번.
거기서 6의 눈이 나올 횟수를 구해.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구해라. 6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다. 주사위 던져가지고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란 말이죠. 성공할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총 3번 던질 거예요. 그럼 최대 몇 번까지 성공할 수 있냐면, 그치, 3번 던지니까 3번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최대 3번 또는 2번 또는 1번. 전혀 성공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각각의 확률 변수를 구한 다음에 그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분포표를 보시면 분포표 자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랑 똑같아요. 다만 확률 구하는 과정이 조금 특별한 거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의 한 종류로서 이항 분포로 이름을 붙이고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가셔서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전에 했던 얘기 나와요. 이거 교과서에서 빠졌는데 하면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나온다. 여기에 이제 나오고요.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달달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장 94쪽에도 보시면은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다른 반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각각의 확률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요 연습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혹시 나는 꼼꼼하게 하고 싶어 하면 함수를 좀 찾아보시는데, 나는 초보다 중수다 하시면은 굳이 함수 찾지 않으셔도 된다. 중요한 건 여기 나와요. 94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나온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만약에 이항 분포라고 하게 되면요. 기호로는 바이노미얼 맞구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B 이렇게 써요. B 이렇게 씁니다. 여기 써있지만 B가 뜨면 이항 분포구나. 그러니까 이항 분포로 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가로 열고서 그거잖아요. 성공할 확률을 구하고 총 몇 회 시행할 건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된다. 이항 분포의 모든 정보는 요 기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항 분포로구나.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해야 되는구나. 총 몇 번 시행할 것이고 성공할 확률은 얼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전체 확률에서 성공할 확률을 빼면 이것이 이제 실패할 확률이 되는데요. 저는 보통 1-P로 쓰지만 얘를 간단하게 Q로도 표기할 수 있다. 교과서에는 보통 Q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P를 이용해서 구할 땐 이렇게 쓰시고, P가 아닌 다른 확률, 반대되는 여사건의 확률을 Q로도 표기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 확인 보시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지는 10번 던졌어. 10번? 그러니까 여기다 몇 번 던질 건지 쓰라고.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3의 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1, 2, 3, 4, 5, 6 중에 3이 나올 확률 얼마냐면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시라고요. 그럼 이게 바로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어떤 기호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약속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문제 1번. 불량률이 1%인 제품 100개. 100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품을 이제 검사하려면 총 몇 번 검사를 해야 되냐면 100번을 검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n이 100이 된다. 불량률이 1%다. 얘도 되게 중요한 정보. 불량률이 1%다. 퍼센테이지가 뜨면은 전체를 우리가 100으로 보잖아요. 그럼 불량률이 1%라는 얘기는 100개 중에 1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제품이 불량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실 수 있어요. 자, 불량률이 1%인 제품 100개를 가지고 볼 거고요. 확률 변수는 불량품의 개수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이 나올 확률 구하시면 되고, 전체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제품의 개수 쓰시면 되고. 괜찮으시죠? 자, 2번. 자유투 성공률이 80%란 말이에요. 80%. 그 다음에 농구 선수가 총 몇 번 던질 거냐면 20번. 그래서 성공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몇 번 던진다고 했냐면 보이시죠? 20번 던진다고 했고요.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면은 80%. 100분의 80. 그쵸? 10분의 8, 5분의 4 이렇게 P를 구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일단은 이항 분포의 표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셔가지고 95쪽에 보시면 예제 1번 따라하기, 그리고 문제 2번, 문제 3번 이렇게 나와요. 이것들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질량함수는 구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걸 할 수 있으면, 2번 할 수 있으면 그럼 1번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구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이항분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항분포로서 얘를 나타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5회 반복한대. 총 몇 번? 5번. 그쵸? 5번. 5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그럼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졌다는 거는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되거든요. 총 4가지 경우. 그 중에서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상황은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이 되는 거야. 괜찮으시죠? 자, 총 5번 던질 거고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성공할 횟수, 최대 몇 번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최대 몇 번까지 성공을 할 수 있냐면 5번까지 성공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 그래서 얘를 이제 표로 나타내시면 x 되고 p가 되고 한 번도 성공 못할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해가지고 총 5번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어떤 확률이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x가 0부터 5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2번 볼게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x가 0이거나 대충 쓰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1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확률 구하는 거는 지금 생각 안 나셔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총 5번 할 건데 그 중에 0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5번 중에 0번. 기억나세요? 그래서 성공을 0번, 실패를 그러면 5번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한 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5번 중에 한 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5C1에다가 4분의 1이 한 번, 그리고 4분의 3이 4번. 이렇게 확률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분모에 4가 총 5개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4의 5제곱, 2의 10제곱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243 앞에 거 5 곱하기 81, 405 맞나요? 이렇게 쓰실 수 있겠어요. 4의 5제곱분의 2의 10제곱이라고 쓸까요? 2의 10제곱분의 648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8로 약분되네요. 88에 64, 81은 8. 밑에는 8 약분하면 7개 남나요? 128분의 81 이렇게 마무리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요 확률을 구하실 수 있으면 확률 질량함수는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구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요 패턴을 알고 있느냐. 일단은 확률을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느냐. 얘를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이제 따라하기랑 아래쪽에 문제 2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학교라면 누군가 나오라 그래서 풀면 좋은데 지금 각자 계시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 화면을 멈추고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고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기 봅니다. 마찬가지로 질량함수는 구하지 않고 어떤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 가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6회 반복한다 했기 때문에 전체의 시행 횟수는 6회가 되고 6이 되고요. 두 개 모두 같은 눈이 나오는 횟수 36가지 경우 중에 두 개 모두 같은 눈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11, 22, 33, 44, 55, 66 이런 것들 다시 쓰게 되면 n은 6이고 성공할 확률은 6분의 1이네요. 총
총 6번을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횟수도 총 6회가 되고 최대 6회, 최소 0회. 그래서 X가 택할 수 있는 변수가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구하래요. 그래서 구해볼게요. 확률인데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X가 5일 때의 확률과 X가 6일 때의 확률 두 개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총 6번 중에 5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6시 5에 6분의 1, 5번. 성공 5번, 실패가 1번.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6번 성공해야 되네요. 6시 6에 6분의 1 6개. 굳이 쓰자면 6분의 5의 0제곱인데 얘는 안 쓰셔도 상관없죠. 그럼 분모에 6이 총 6개 있어요. 여기 5개, 여기 1개, 여기는 6개. 그쵸? 총 6개가 있을 것이고 얘가 6이고 얘가 5기 때문에 6, 5, 30. 얘가 1이고 얘도 다 1이네요. 더하기 1. 6에 6제곱분의 31 이렇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문제 2번. 마찬가지로 질량함수는 구하지 않고 어떤 확률 분포인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회 던졌고요.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0.6이에요. 0.6, 10분의 3, 10분의 6, 5분의 3이 된다. 괜찮죠? 총 3번 던질 거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는 최대 3번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2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X가 2일 때의 확률을 한 번 구하고 X가 3일 때의 확률을 또 한 번 구한다. 그쵸? 총 3번 중에 2번 성공하거나 3번 중에 3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3시 2에 성공이 2번, 실패가 1번 이렇게. 또는 3시 3에 성공만 3번. 5의 세제곱분에 요게 3이고 요게 9고 요게 2예요. 54 더하기 27이다. 125분의 81이 됩니다. 만약에 답지를 딱 봤는데 선생님 답이 틀렸다 하면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답 맞은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풀다가 잘못됐으면 여기까지만 참고를 하세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다른 반에서 이제 시켜봤는데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한번 해보자. 어느 배구 선수가 한번 서브할 때 득점 성공률이 P가 됩니다. 성공할 확률이 P가 된대요. 그리고 100번 서브를 할 거래. 그러니까 이 상황을 확률 분포로 이제 이항 분포로 나타내시면 100의 P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100번 던진 중에 그쵸? 100번 던진 중에 성공할 확률이 P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3번만 성공했으면 좋겠잖아. 얘랑 얘가 각각이 이제 확률이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는 100번 중에 3번 성공하는 거잖아요. 100시 3에 성공을 3번, 실패를 그러면 몇 번이요? 97번 이렇게 해야 돼.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100번 중에 2번 성공했으면 좋겠대요. 보이시죠? 2번. 성공을 2번, 실패를 98번 이렇게 하란 얘기야. 이게 9분의 98이라는 거죠. 자, 약분할 수 있는 걸 일단 약분을 해보고 이게 98개니까 약분하면 요건 다 지워지고 요거는 하나가 남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3개가 있고 2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다 지워지고 얘는 하나가 남는다. 그 다음에 앞쪽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를 199, 98, 3, 2, 1 이거를 분모, 분자를 여기다 위에 뚱뚱하게 다 쓰고 얘도 다 쓰고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98, 90 뭐야? 순서가 좀 이상하죠? 자, 199, 98 요거를 3, 2, 1 아래쪽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가 100 곱하기 99 그럼 이 밑에다가 이제 2, 1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다가 뒤집어서 그냥 쓰시라고요. 그쵸? 그럼 보기 훨씬 편하거든요. 1 마이너스 P분의 P가 있다. 이것이 9분의 98이다.
약분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남는 것이 3분의 98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p가 이것이 9분의 98이다. 양쪽에 98 지워주시고 양쪽에 3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3p가 1 마이너스 p로구나, 4p가 1이로구나, p가 4분의 1이로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요 문제 좀 좋은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꼼꼼하게 다시 풀어보시고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유도 과정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증명 과정이. 그냥 96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만 나와 있어요. 공식만 나와 있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사실은 공식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유도 과정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 확률 변수가 3개일 때 n이 3일 때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3일 때 이렇게 되니까 n일 때는 이렇겠지 추측을 해놓은 건데 얘가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n번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3번이 아니라 n번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3, 4, 5 해가지고 마지막이 이제 n이 나와야 돼. 총 n개의 확률을 또 그에 해당하는 걸 구해야 하고 그것들을 각각을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걔를 이제 간략하게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 이제 여기가 지금 x인데요. 얘를 우리가 수작업으로 쭉 풀 게 아니고 시그마로 묶어낼 거기 때문에 여기를 r이라고 표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r 곱하기 그러면 x가 r일 때의 확률 괜찮죠? x와 0일 때의 확률 1과 1일 때의 확률 얘를 이제 기호로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것들을 0에서부터 n까지를 다 더해야 돼요.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선생님 시그마 들어가서 어려워 하시면 0부터 n까지 다 이제 대입해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거를 정리하시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np 이렇게 나와. 요거를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알려드려요. 저는 공식을 외우겠습니다 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이번엔 분산입니다. 분산을 분산의 정의대로 구하는 방법 아니고요. 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그 방법 있잖아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평균은 조금 전에 np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np를 넣으시면 되고요. 제곱의 평균 얘랑 얘랑 곱할 건데 제곱해서 곱하라는 거죠.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얘를 제곱해서 r에 해당하는 확률과 곱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그것을 다 더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평균 냈어요.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괜찮을까? 요거를 분산을 통째로 쓰시면 식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요거를 먼저 쭉 계산을 하시고 마지막에 n제곱 p제곱을 빼가지고 계산을 쭉 다 하잖아요. 뭐가 되냐면 npq 이렇게 돼. 요 안에서 막 빼고 막 더하고 묶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증명하기는 어렵고 친구들이랑 힘을 합쳐도 안 돼 하면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도하는 방법이 이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나는 증명을 했다. 라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여하튼 증명을 했다 하시면 저한테 이제 그 증명 과정 보여주시면 제가 증명을 꽤나 좋아하는 학생 이렇게 기록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간략하게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다. 이게 평균 같은 것은 비교적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 100번 시행을 할 건데 성공할 확률이 반이야.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는 내가 몇 번을 성공하니? 그쵸? 50번을 성공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100번을 시행할 건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5분의 3인 거야. 그럼 평균적으로는 60번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횟수를 성공할 것인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시행 횟수에다가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구하실 수가 있다. 밑에 나와 있는 문제 4번 보시면은 30번 시행할 건데 6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한다고? 그럼 평균 5번 성공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250번 시행할 건데 성공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50번 성공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고. 근데 분산은 이해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n번 시행을 할 거고 시행한 횟수, 성공할 확률이 P라서 이렇게 이제 이게 뭐니? 평균을 구했어요. 평균을 구해놓고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지는 것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도 중요해요. 그쵸? 얼만큼 실패하는지도 중요해. 그래서 실패에 대한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실패할 확률을 곱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NP에다가 평균에다가 Q를 곱하면 된다는 거잖아. NPQ니까 NP는 5로 구해놨죠. 여기다 Q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곱하면 된다는 거야. 6분의 25 이렇게 나와요. 맞나? 괜찮을까요? 분산이 6분의 25가 된다. 분산을 구했으면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워서 구하실 수 있어요. 루트 6분의 25 구하실 수 있다. 루트 6분의 5 다시 얘기하면 6분의 5 루트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번엔 이쪽에 있는 분산입니다. 분산 NPQ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P는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Q를 구하시면 돼요. P가 5분의 1이니까 Q는 5분의 4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0 이렇게 되나 봐요. 괜찮을까요? 40이 된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40을 가져다가 루트 씌운 값이기 때문에 이 루트 10으로 구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양분포의 평균이나 분산은 다시 이거 지우고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NP, NPQ로 끝난다. NP 하나, NPQ 하나. 기억하기 어렵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NP, NPQ. NP, NPQ. 옆에 아무도 없잖아. 그냥 한번 해보라고. NP, NPQ. 입에 착착 붙죠.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뒤쪽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에 나온 거랑 다른 점은 분포가 눈에 딱 보이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줄글로 나와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B를 이용해서 N과 P가 무엇인지 분포를 찾아본다. 그리고 곱하고 해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본다. 예제 2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싹이 날 확률이 5분의 4로 일정해요.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구나. 괜찮지? 그리고 총 몇 개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냐면 200개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N이 200이고요. 성공 확률이 5분의 4예요. 그렇다면 평균은 NP 하게 되니까 200 곱하기 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나누면 5, 4, 20인가요? 160. 자, 이번엔 분산입니다. 분산. NPQ 하시면 돼요. 그래서 NP가 160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Q만 곱하시면 돼. P가 5분의 4였기 때문에 Q는 5분의 1이 되고요. 여기 32가 되죠. 따라서 분산은 루트 32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 4 루트 2 이렇게 된다. 따라하기와 아래쪽에 문제 5번, 문제 6번 한번 해보시고 제가 풀이 올려드릴게요. 답을 맞췄다 하면 풀이 과정 굳이 보지 않아도 이게 이번 시간 출석 인정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끝내셔도 괜찮아요. 따라하기.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건데요. 그쵸? 흰 공 4개,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거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뭐냐면 흰 공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45번 반복한다. 중요한 정보 다 나왔죠?
45번 반복을 할 것이고 6개 중에 하나를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오는 상황 6분의 2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3분의 1의 확률 됐다. 이제 평균 분산 구하시면 돼요. NP 해가지고 45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얘가 15가 된다는 거야. 분산 NPQ로 구하실 수 있어요. NP는 15로 위에서 구해놨고요. 이게 지금 P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Q는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얘가 어머나 10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10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제가 만약에 이거 푸는데 풀이가 틀렸으면 아까처럼 여기까지만 참고하시고 직접 답을 구해서 맞춰보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5번. 핸드볼 선수인 이노가 슛 성공률이 75%라고 한다. 이노가 핸드볼 선수 좋아요. 성공률이 75%이고 총 16번 던진다고 한다. 일단은 분포를 찾아봐야 되지. 16번 던질 것이고 성공률이 100분의 75 약분하면 4분의 3이 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16 곱하기 NP죠. NP 16 곱하기 4분의 3 12가 돼요. 저 분산 NPQ란 말이에요. 12 분산 구해놨고 여기가 지금 P가 4분의 3이었기 때문에 Q는 4분의 1이 되고 따라서 분산이 3이 되고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 루트 3이 되더라. 문제 6번. 어느 비행기 좌석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 10%. 확률이 10%고요. 그 다음에 200명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약자 중에서 예약을 취소한 사람의 평균만큼 초과 예약을 받으려고 한다. 초과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구하세요. 결국은 200명의 예약자 중에서 예약 취소할 사람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과 예약을 받을 인원수를 구하는 건데 그렇지만 사실은 평균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포를 구해본다. 2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데 취소할 확률이 10%예요. 10분의 1이 된다. 100분의 10이 되죠. 평균을 구해보자. 습관적으로 제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 평균 20. 분산 NPQ 그러면 NP는 찾아놨고 Q만 구하시면 돼요. Q가 10분의 9가 되네요. 18. 표준 편차가 루트 18. 다시 얘기하면 3 루트 2가 된다. 근데 문제는 예약을 취소한 사람의 평균만큼 초과 예약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초과 예약을 받을 인원수가 20명 되죠. 답은 20이 되겠다. 자, 98쪽에 스스로 확인하기도 풀어보실 수 있어요. 풀어보실 수 있고 제가 이제 학교 나오게 되면은 3점짜리 기출문제 뽑아놓은 것도 드릴 거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시간에 두 가지 챕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는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미 이전에 배웠던 거라서 간단한 워밍업 작업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증명 과정 빠져 있고 NPQ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번 시간에 새로 배우는 건 요것뿐인데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이번 시간에 새로 배우는 건데 그것만 보면 너무 이제 가볍잖아요. 내용이 적고 좀 쉽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요 분산을 그 제곱의 평균의 제곱 있죠. 제곱의 평균의 제곱 요거랑 연관지어서 이제 문제가 간혹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뒤에 이제 정규분포 배우게 되는데 정규분포랑 이항분포를 섞어가지고 문제를 만들 때 상황을 만들 때 그때 우리가 실제로는 이항분포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평균이랑 분산 NPQ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저 뒤에 가면 정규분포 배우고 나면 갑자기 이항분포와 뭐 정규분포의 뭐 차이 비슷한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것을 좀 상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일단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정규분포
그중에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